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방송 제주 라이브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여러분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콩팥 건강부터 또 다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신장투석까지 여러분은 내과 전문의에게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 네, 닥터 차와 함께하는 내과 톡톡의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연세찬내과 차민우 원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타이틀이 붙었어요. 아, 닥터 네. 차와 함께하는 내과 톡톡. PD님께서 재밌게 바꿔주셔가지고. 네. 최근에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장님? 저희는 뭐 바뀐 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6월 다음 달에 네. 학회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 신장학회 학회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일본 신장학회도 가서 일본 투석 협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하는 학회도 있고 해서 제가 이번 연휴가 많이 있었는데 연휴 때 똑같이 병원 와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 진료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래로 오시는 분들 연락 좀 밀린 분들 좀 연락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다 보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게 저의 일상이어서 학회 시즌이 되면 공부하러 가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리프레시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되게 바쁘시긴 하겠네요. 네. 왜냐면 또 긴 시간을 또 갔다 오셔야 되니까. 그쵸. 또 외래 진료 좀 몰아서 봐야 되고 전후가 좀 힘들긴 한데, 근데 네. 어차피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게 의학이라고 하는 게 만성질환 분야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그냥 진료실에 오는 분들한테 저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항상 이제 최신 시견에 가까운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제 약을 쓸 때나 또는 이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후회됨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명감이 묻으십니다. 아니, 오늘 네. 연세찬내과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고혈압과 아. 천식 우수기관이라고 아, 네.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다른 병원도 많이 나오는 거고. 아유, 그래도요. 네. 아니, 또 저희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연세찬내과의 진료를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네. 유튜브에 네. 의학채널 비욘디에 링크가 또 네.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역시나 저희가 인기 많은 그 원장님의 시간대인 만큼 네.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좀 고민을 남겨주신 네. 분이 계신데요. 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기실 수 있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성별, 나이대,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 등 상세히 남겨주시면 네.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승배님께서 네. 77살입니다. 네. 전립선 사기, 네. PET-CT만 찍지 않은 상태고요. 진료가 끝난 지 2개월 된 상황입니다. 네. 일주일 전부터 우측 갈비뼈와 바로 복부 옆 통증이 전이가 된 건지 혹시 맹장의 증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구토 증상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이게 네. 전리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발견이 힘든 암이어서 사실은 의사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좀 안 좋게 증상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는 이제 병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보통 전립선 같은 경우는 전이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인접한 장기인 방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 전이가 많이 있는데 일단 치료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갈비뼈하고 아마 옆구리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맹장 쪽은 다행히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맹장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도 네. 이제 진찰을 해봤을 때 맹장염이 의심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낮 시간 동안이라고 한다면은 외과 외래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응급실로 보통 안내를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맹장의 위치는 복부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아랫배 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 이제 골반뼈 앞에 만져진 쪽이 있거든요. 네. 그쪽하고 배꼽하고 이어진 선을 그어서 바깥쪽 3분의 1 쪽을 손으로 눌렀을 때 네. 불편하시면 맹장일 확률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쪽은 사실 맹장에는 관련이 없고 굳이 원인을 꼽아본다고 한다면은 신체 특정 부위가 불편하시다고 한다면은 싸고 있는 이제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 껍데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체표면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내부에 들어있는 장기의 문제로 보통 저희가 인식을 하는데 말씀하신 쪽은 내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살짝 뒤쪽으로는 콩팥이 위치해 있어서 콩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이나 네. 또는 이제 안 좋은 전이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을 것이고 좀 앞쪽으로 이동한다고 한다면은 간은 사실은 사실 웬만하면 이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쪽 문제라기보다는 쓸개 쪽에 돌이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염증이 있거나 그런 네. 부분이 있으면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봐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콩팥이나 쓸개의 문제로 보통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싸고 있는 껍데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PET 결과를 보면 PET나 아니면 이제 본 스캔이라고 해서 뼈 전이를 보는 검사가 따로 있는데요. 그 검사를 보면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뼈 쪽에 전이가 있어도 그쪽이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구토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느 경우에라도 다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진료 받으시는 병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별일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뜨거웠다님, 흔들바위님, 구름님, 그리고 통통통통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라고 하시면서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네. 자, 이어서 헤이제이님께서 콩팥이 안 좋으면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뭐를 먹어야 할지, 예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콩팥이 안 좋은 음식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수유도 몸에 좋다고 해서 금선 진액도 좋다고 하던데 네. 뭐가 제일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신장 콩팥에 좋은 음식은 사실 객관적으로 밝혀진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기본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요즘에는 수능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능 볼 때만 해도 그때도 과외 있고 다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능 시험 볼 때 이게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막 이렇게 영향을 발휘한 쪽은 제가 수능 볼 때는 없었단 말이죠.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콩팥이란 장기가 원래는 이제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려면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 100이라고 했을 때 뭐 혈액 투석, 신장 투석이나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오려면 15% 미만이 남아야 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대가 이제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유 신장 노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신장 노화 때문에 신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남기 이전에 다른 내과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장이라는 장기가 그렇게 중요한 장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고 앞으로는 고령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하다 보니 다른 또 내과적인 분야에서 다 정말로 치료 성적이 너무 좋아져서 다른 예전 기준으로는 다 돌아가실 분들을 다 관리하면서 쭉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결국 신장 기능이 속된 말로 앵꼬 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신장 같은 경우는 남자는 120년, 여자는 13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연령대가 지나게 되면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투석을 해야 된다는 이제 좀 비관적인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죠. 이런 부분이 네. 있어서 여러 부분으로 이제 신장 부분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신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뭐든 무리하지 않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 네. 그다음에 의사가 처방하는 약,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건강보조식품들이 많으니까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제 분해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반절은 콩팥이고 반절은 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일단은 이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일감을 줄 수 있는 그 지나친 어떤 이제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음식을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노폐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염분이 대표적으로. 네. 그래서 염분은 무조건 콩팥이 처리를 해서 소변으로 빼야 되는. 네. 신체 내 꼭 필요한 그 전해질은 맞지만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콩팥이 반드시 일을 해서 소변으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짜게 드시게 되면 콩팥에 무조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서 특히나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들이 특히나 좀 짜게 먹는데 네. 그런 염분 섭취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약 조심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하고 의사 처방하지 않아도 약사님 통해서 그냥 사실 수 있는 약을 OTC 드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문 의약품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절반은 콩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나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유주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래 관리를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금방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나 또는 이제 이것저것 외래 투석 받으시는 분 중에서 너무 이것저것 막 많이 드셔서 네. 좀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시게 되면은 바로 드시지 말고 꼭 저희랑 상의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병원 응급실은 없지만 거의 뭐 야간 투석도 있고 해서 거의 이제 많은 시간이 열려 있어서 제가 거의 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이제 좀 나쁜 요인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서 특별히 좋은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을 노출을 좀 제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또 다른 예로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요즘 건강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건강검진 목적으로 CT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조영제라는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 콩팥에 안 좋은 주사거든요. 그래서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 관리가 안 되겠지만 한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뭐 쪼여지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조영제 양 자체도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주치병원은 한 군데 정하셔서 큰 병원 기준입니다. 예, 정하셔서 그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받으시는 것도 콩팥의 불필요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건강 부분에서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콩팥 부분은 좀 뭐든 과하면 네. 조금 더 오히려 네. 조심스럽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좀 넘어가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늘상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어디 좋더라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너무 근데,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학적으로 거짓말은 아닌데 네. 또 반대로 입증된 바도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도 사실은 좀 따라가기 힘든데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진료실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외래 끝나고 차려봐서 알려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좋다고 해서 막 드신다기보다는 이제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시면은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선택지가 많아도 더 헷갈리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나만 안 먹으면 도태되는 그런 마케팅도 그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네. 또 주치의 선생님과 좀 의료쇼핑을 하기보다 좀 그쵸. 꾸준한 면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영도님이 안녕하세요. 네. 연사찬의과 차민우 원장님, 송예은 네. 아나운서님, 구상문 PD님, 김준영 감독님과 박준표 PD님 이렇게 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지금 어, 질문들이 빨리 계속 해야겠네요. 쌓이고 질문 있네요. 안 올리실 줄 알고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네. 네, 우리 초코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감기가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이 말할 때마다 목이 간질거리며 기침이 네. 나고요. 가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기도 감염 후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이게 기관지를 좀 예민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감기 증상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목이 간질간질하다든지 기침이 나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보통 4주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이게 통칭해서 상기도 감염 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약입니다. 예, 지나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너무 불편하시고 하면은 이제 기관지 확장 역할이 있는 진해제가 기침 잡는 약이거든요. 네. 또 기관지를 예민한 걸 잡아주는 약들 좀 처방을 좀 받으시면은 좀 증상 개선에 도움이 좀 될 수는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천식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의사시험 봤을 때만 해도 시험 문제 나오는 천식 환자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뭐 21살 뭐 여성. 오히려 뭐, 젊어요? 네,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젊은 걸로 되게는 배웠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쭉 천식이 없다가
뒤늦게 천식이 많이 올라오는 만기 발병 천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꽤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천식의 주증상은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마른 기침이나 목 간질간질함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주 이상 4주 미만 아까 상규독 감염은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좀 배제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왜 옛날에는 거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처음 진단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뒤늦게 생기는 경우가 많으냐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해서 제주변에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반려동물 때문에 이제 고양이 털이나 이런 네. 알러지 때문에 올라온 경우도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도 네. 반려동물 때문에 이제 음. 천식이 있는데 정말 네. 미친 듯이 기침을 하더라고요.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또 집사님이시니까 또 그니까요. 그걸 또 가족이라서. 네, 가족이니까 어떻게 그냥 참 안고 어려운 가야죠. 뭐 문제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함께님께서는 네. 선생님 만성 콩팥병 3기인 사람이 수면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이 수면제가 신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구체 여과율이 여과율? 50입니다. 진행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통 저희가 수면 대장 내시경 할 때는 미다졸람이라는 주사하고 흔히 우유 주사라고 알려진 프로포폴 네.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둘 다 신장 기능이 안 좋다는 증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약물의 체외 배출, 배설률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용량 조절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수면제 자체가 신장에 이 내시경 할 때 사용하는 수면제 자체는 콩팥에 특별히 이제 기능적으로 하자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용량 조절은 의사의 몫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오영도님께서 원장님께서는 말씀에서 자상함과 친절함이 묻어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늘 느끼고 네, 있어요. 이렇게 또 하트를 해주셨고요. 네. 저도 한번 연수 산액 갔다 깜짝 놀랐잖아요. 네. 한 분의 진료가 시작되면은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설명을 성격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목 아프시진 않으세요? 이게 보통 월수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 종일 진료가 있으니까 네. 외래 끝나면 목이 많이 거의 정상인 적이 거의 진짜 없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거의 항상 잠겨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근데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다행히도. 정말 비온 뒤에 치료 네.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천직이라는 게 있구나를 좀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다행히 잘 맞아서. 네.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초코맘님께서는요. 네. 83세 아버지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의 약을 한 1년째 음. 복용 중이시고요. 네. 기간을 점점 늘려서 3일에 한 번 정도 복용하시는데 네. 이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통증이 심하시진 않고 조금 불편하신 정도입니다. 대상포진 힘들죠. 저도 걸려봐서 아는데요. 네. 제주도에 온 첫 해에 여름에 걸려서 네. 고생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정도 경과했을 때 다 좋아졌거든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추가 이게 대상포진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반점 같은 것들이 쭉 생기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게 올라오고 나서 만 72시간 안에 이제 이게 예전에 아기 때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놈을 잡을 수 있는 약이 만 72시간 안에 적정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초기 대응은 다 잘 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초기 대응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 심하게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네. 이렇게 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증상인데 이게 좀 남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간을 더 돌린다고 했을 때 일단은 제일 초기 대응은 만 72시간 이전에 항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피부 병변이 올라오고 나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이내에 신경통에 대한 통증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통증 관리가 조금 소홀하시게 되면은 이게 오래 가고 잘 낫지를 않거든요. 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시간 자체는 그 시간을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논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신경통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고 지금은 뭐 증상이 있던 없던 쭉 드셔야지 빨리 낫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잘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게 마치 이제 이게 옅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네. 천천히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 투약하는 기준은 매일 드시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이게 아버님께서 지내시는데 증상이 많이 불편하시면은 약을 드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100%에 가깝게
이어져 있을 겁니다. 네.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이게 대상포진도 굉장히 많죠.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도 많이 하고 네. 네, 그러고 있죠. 아이고, 네. 고생이 많으실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서 조커님께서는요, 네. 만성 피로로 낮잠을 자주 자고 아침에 붓기가 있는 편인데, 네. 이 신장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서 신장내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직장인 채용 검사에서 이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신장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별 이상은 없다고 나왔고요. 이 혈액 검사랑 내과에서 하는 혈액 검사랑 다른 건지, 신장내과에서 따로 검사하는 게 더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증상이 있으시면 한 번 정도는 진료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안 좋은 케이스긴 한데 네. 제가 좀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예시를 들어보면은 젊은 여성분이신데 지금은 신장병 4등급 4기로 지금 넘어오셨으니까 꽤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 처음에 저랑 인연이 됐던 건 제가 전에 근무했던 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저한테 오셨었단 말이죠. 네. 네, 두통도 좀 있고 해서 오셨는데 쭉 봤더니 다른 이유로 제가 근무했던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네. 소변 검사 이상이 있었는데 놓쳤더라고요. 당시에 진료했던 과장님께서 내과에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깔려 있다가 네. 뒤늦게 이제 혈압이 높으니 노형에 위치한 혈압 진료를 많이 하는 선생님한테 갔죠. 네. 가서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콩팥이 이미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봤더니 이제 보통 그 단백뇨도 많이 나오고 혈뇨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러면서 사구차 요과를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의 점수가 네. 최소 50점 이상은 되어야지 저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좀 처방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미 30점 초반 정도로 저한테 오셨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게 특별히 뭐 이렇게 병에 대해서는 진단할 수 있었겠지만 조직 검사를 조직 검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본인한테 도움될 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제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사실은 생각보다는 신장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선생님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제 다른 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있거나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 항상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는 스터디 비슷한 걸 한단 말이죠. 네. 그때는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쥐고 있지 않고 좀 빨리 신장내과로 보내달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이게 좀 묵과될 수 있는 문제를 일찍 잡아내게 되면은 이제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일단은 부종이라고 붓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붓기라고 한다면 특에는 5가지 원인을 지목을 하죠. 염통, 심장이죠. 간, 그다음에 콩팥, 갑상선, 부신 5가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콩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초기에는 대개는 증상은 없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신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혈액 검사상으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혈청 검사를 가지고 신장 기능 평가를 하게 되고요. 보통 젊고 보통의 체격을 가지신 분들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 크레아틴 수치를 1.2 기준으로 봐서 1.2를 넘지 않으면 정상, 1.2를 넘어가면 이제 콩팥에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하고 또 말이 좀 이상한데 시스타틴 C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타틴 C. 이 2가지를 계산해서 이 2가지의 한 평균적으로 중앙값 정도로 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 계산된 값을 가지고 신장의 등급을 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소변 검사 이상인데 보통 직장인 채용 검사는 그냥 간단한 일반 검사로 네. 단백뇨 의심 괜찮고 또는 혈뇨 의심 괜찮고 이 정도만 나오거든요. 근데 신장내과에서는 단백뇨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량 검사,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만큼 나온지를 정확하게 보는 검사들을 추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좀 깔려 있을 수 있는 좀 이제 당연히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나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길은 신장내과 의사가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도구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신장내과 의사가 우리 제주도만 해도 저 포함해서 21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계시니까 요거는 한 번 정도는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또
안심하고 지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를 네. 들으니까 참 이 신장 파트도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 콩팥 특히나 중요해서 네. 사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 너무 화가 그러니까 너무 나거든요. 안타깝죠. 그냥 그냥 전을 더 아시니까 그 그렇죠. 상황을. 보통 이제 피검사나 소변 검사든 하여튼 의사가 처방을 내면 네.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의사의 책무인데 그게 음. 생각보다 안 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본인이 있는 검사는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에 조금 걱정이 된다. 네. 또 신장내과를 한번 좀 가셔서 네네. 검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박또박님이 선생님 TV에 출연하시는 명의분들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질문이? 다소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거 제대로 말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스킵할까요? 일단은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일 유명한 프로가 EBS 명의니까요. 네. 명의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 명성도 높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거의 100%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확실한데요. 종합편선 채널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하. 네.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있다. 좀 이제 솔깃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제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고 또 그걸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떤 부분에 환자의 입장으로서, 네.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네. 명의 선생님의 말이 맹신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네. 요즘 너무 이제 의학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가고 엄청 많죠. 네. 챗GPT에 물어봐도 뭔가 정말인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그쵸. 분별력이 더 필요한 네.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챗GPT 저도 한두 번 해봤는데 네. 꽤 정확하게 나오긴 하던데 틀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약간 또 보는 눈이 또 필요하죠. 그렇죠. 네. 가까운 병원에 네. 선생님께도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순오름님께서 50대 여자고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네. 최근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나름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도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당뇨, 단백뇨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제 맥이 좀 아까 그 피로감이 있으셨던 분하고 약간 맥이 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일단 혈당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혈당 수치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굉장히 흔하죠. 보통 보면은 일단 콩팥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일 기본이 혈압이랑 당뇨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콩팥 기능 안 좋아지는 첫 번째 요인이 당뇨합병증, 당뇨 두 번째가 고혈압합병증. 그러니까 혈압 당뇨만 잘 관리를 해줘도 콩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원인의 70%는 우리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당뇨 말씀하셨으니까 당뇨라는 병은 사실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예. 보통 이제 그 전 단계를 밟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상이 있고 당뇨 전 단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데 당뇨 전 단계는 50대 여성분이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분 중에 4명 이상이 전 단계입니다. 꽤 높은데요?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당뇨로 넘어간 분들은 10명 중에 2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분들 10사람 만나면 4사람은 전 단계, 2사람은 당뇨, 4는 괜찮고 이런 비율이 네. 나중에 65세가 넘어가시면은 여성분들은 2명 중에 1명이 전 단계, 10명 중에 3명은 당뇨,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괜찮고 8명은 문제가 있는데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러면 막연하게 콩팥의 건강을 챙긴다고 한다면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당뇨와 혈압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생각보다 소변 검사 해석을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네. 여성분이시니까 여성분들은 이게 방광에서 소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 요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요도가 짧거든요. 남자들은 길죠. 네, 그건 차이가 있어서 특별히 나는 증상은 없는데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에 의한 그러니까 방광의 염증에 의한 2차적인 반응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콩팥 기능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단백뇨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위 조절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이게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이 무조건 단백뇨가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인 거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단백뇨 양을 측정을 해보고 또 이제 미세 알부민이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를 네. 해봐야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아니고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좀 안 좋은 경우 단백뇨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생각보다 흔하진 않고 좀 드문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쓰리캐치님은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해도 나오는 게 없던데 제가 거의 2달간 콧물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아침에 심한데 건조해서 그런 걸까요?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없던 증상이 생기니까 고통스러운데요. 고양이를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고양이 털이 알레르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몸이 내게 아니면 알레르기가 다 있을 수 있게 세팅이 몸이 원래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도 미세먼지가 있고 다 한데 일일이 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생명하고 위험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문제 없으니까 이 정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지 하면서 사람이 이제 진화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이게 알레르기가 많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진화가 덜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설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명하고는 위험하지 않은 쪽에 있어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쪽으로 하나씩 허용된 것을 면역의 허용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알레르기 검사라고 한다면 마스트 검사라고 해서 혈액으로 하는 검사도 있고 스킨 프리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살짝 긁어서 하는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저희처럼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보통 이제 마스트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환경에서 흔하게 주로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의 보통은 93종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93종에 대해서 없다는 거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외부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합적이네요. 햇빛 알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 검사에서 정상 나왔다고 해서 알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검사한 것 중에서는 없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알러지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증상 개선에 도움을 더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고양이 털 같은 경우는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고양이 털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알러지 질환의 이제 치료 원칙 1번은 이제 회피, 이게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부 환경을 조금씩 바꿔보시게 되면은 원인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레르기로부터 네. 좀 벗어나는 게 첫 번째가 회피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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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키치님이 차내과에 가면 항상 대기가 있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원장님 설명이. 네, 오늘도 충분한 답변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태우커님께서는 PPI 약을 장기간으로 6개월 이상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던데 네. 이 PPI 대신에 다른 위산 소화제 약들은 PPI 약처럼 치료 효과가 똑같나요? 일단 이게 좀 신물 올라오거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일단 PPI에 대해서 얘기가 많고, 근데 PPI뿐만 아니라 약이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라 완벽할 수는 없어서 어떤 종류의 약이든 용량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단 말이죠. 네, PPI를 장기 복용하면 어디에 안 좋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폐렴 유발이 그러니까 급성기 질환인 폐렴도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고, 네. 또 칼슘 흡수 등을 방해하기 때문에 뭐 뼈가 좀 약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어떤 그런 부분이 뭐 명확하게 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네. 현재까지는 지론이고요. 다만 어쨌거나 이제 PPI라는 거 하는 것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러니까 프로톤 펌프 저해자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PPI를 장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최저 용량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PPI 다음 단계 약인 P캡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 말씀드리면 좀 고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K캡이라는 약도 있고요. 팩스쿨루, 그다음에 자큐보 이런 약들이 나와 있는데 PPI 종전약제인 PPI 단점은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는 내가 속 쓰려 죽겠는데 일단은 약은 참고 3일 이상 드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약의 기전상 이건 3일 정도는 지나야지 약 효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물론 개인 차는 있지만 보통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후 단계 약인 이제 피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을 드시면 대개는 1시간, 한두 시간 이내로 증상이 바로 개선이 되기 우와.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온 디맨드 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약을 매일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 받으시는 쪽으로 약을 말씀을 드리면은 PPI를 장기 복용하는 거는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 하나의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내가 속이 왜 쓰리고 식물이 왜 올라올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복부 내장 지방이 많으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은 이게 위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위하고 식도 사이에는 괄약근이라는 이제 이게 근육이 버티고 있는데 위를 눌러버리면 이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위산이 쭉쭉 넘어가죠. 그러면 식물 올라오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약간 좀 뱃살이 있는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뱃살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주무실 때 베개 좀 높은 거 베신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 기준으로 한 3시간 안쪽에는 위를 비우시는 거, 그러니까 네. 야식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질문 주신 게 위산 소화제 약은 장기간 복용하면 정말 더 부작용이 생기는지 네. 1년간 좀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저 1년 이상 쓰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심장에 이제 스텐트를 이제 이렇게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그 스텐트를 박으신 거예요. 이제 스텐트를 넣으셔가지고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계통약을 드시는데 위장관 출혈이나 이제 이제 특히나 이제 내부적으로 출혈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약을 그 아스피린 계통약을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복합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PPI를 1년 이상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PPI 앞단계 약도 있습니다. PPI는 2세대고요. 3세대가 P캡이고 1세대도 있죠. 1세대는 뭐냐면 H2 차단제라고 하는데 성분으로 말씀드리면 시메티딘, 라니티딘 등등이 있는데 좀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리면은 큐란이라는 약 과거에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아마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퇴출됐죠. 발암물질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H2 블로커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드시면 내성이 생겨서 분명히 처음에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았는데 뒤에는 효과가 안 나온 경우도 꽤 있어서 사실 좀 문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켜 준 게 PPI이기 때문에 PPI부터는 이제 약에 대한 내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추적 관찰해서 이제 5년, 10년, 15년짜리 이제 PPI 장기 복용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문제 없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제 설명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으로는 장기간 복용하시게 됐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어떤 위험성 증가는 없다. 다만 어쨌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니 용량 자체는 최소한으로 하려는 노력은 하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다음은 반혜서님께서 당뇨 전 단계 때 운동이나 식단 관리란 약 없이 혈당으로 낮게 관리하는 개념인가요? 전 단계를 관리하라는데 어떤 조언을 하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 단계 약 쓰면 더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의사들끼리 이제 본인의 신세를 한탄할 때 약간 심평의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학적으로 A라는 사실이 있는데 보험 기준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지만 미국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당뇨가 진단된 사람이 아니라 전 단계인 사람을 쓰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명백하게 당뇨로 넘어가는 분들의 비율이 확 줄고 또 장기간 조절도 잘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이제 심평원 기준으로는 당뇨 전 단계일 때 메트포르민 처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릴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제 동기 중에서는 메트포르민 전 단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 단계는 이제 의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 기준에 맞게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약은 없으니까 이제 식단 관리 운동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 당뇨병학회 지침에도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약 쓰라는 지침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드린 그런 좋은 자료는 있어서 충분히 나중에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겠죠. 자, 달무리님은 50대 남성입니다. 투석혈관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투석혈관 자체는요. 부풀어 올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석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장이 펌프질 해주면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제 피가 이제 쫙 퍼졌다가 다시 정맥으로 합쳐져서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인데 네. 투석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맥과 들어오는 길에 정맥을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준 거죠. 하다 보니 동맥의 힘이 정맥에 전달되기 때문에 정맥이 당연히 벽이 부풀어지고 두꺼워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었는데 벼랑간에 갑자기 특정 부위가 부풀어졌다고 한다면은 보통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그거 뒷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한다면은 네. 여기가 부풀었다고 한다면은 이쪽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은 혈액이 잘 못 빠지니까 부풀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투석을 받으시게 되시면은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가실 거니까 네. 그런 소견이 있으면은 담당 주치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거든요. 소리만 들어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혈관을 손 보시면은 그런 곤란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죠. 대개는 그래서 출구 쪽 혈관이 협착,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보통 저희가 얘기는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3시 42분이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뜨거웠다님께서도 대단하신 선생님, 흔들바이님께서도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장에도 암이 많이 생기나요? 생기죠. 전조 증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진짜 운이 좋으시면 혈뇨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흔하진 않고요. 옆구리가 아픈 경우도 이제 물론 신장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처럼 침묵에 잠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도 마찬가지지만 콩팥도 마찬가지고 싸고 있는 캡슐이 있는데 피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막 쪽에 병이 생기면 피막이 확장되면서 불편감과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는 그런 경우보다는 속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우리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꼭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좀 투석 받으러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오신 것도 좀 서글프실 텐데 이제 신장 빈뇨 쪽으로 암이 생길 확률이 투석 받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네. 17배에서 19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좀 일찍 캐치를 좀 해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석 받으시는 병원 센터에서 챙겨주시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증상이 없더라도 초음파 모니터링 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네. 네, 정말 꾸준한 모니터링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쵸. 네. 자, 네. 초코맘님께서는 당뇨 초기에 네. 메폴민과 트루리시티. 트루리시티 체중으로 확 줄여서 약 복용 음. 상태로 당뇨 수치, 당화혈색소 정상입니다. 네. 이 트루리시티와 메폴민은 계속 복용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장기 복용했을 때 내성이 생길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하셔도 되고요. 메포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제 동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제 딱히 정립된 건 아니지만 항산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암 예방 효과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메포민 자체에 대한 좀 이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500ml는 한 알에 100원 하지 않습니다. 한 8, 90원? 90 와. 얼마밖에 하지 않는 되게 저렴한 약인데 이게 되게 오래된 약이면서 저렴하면서 혈당도 잘 잡아주면서 내성도 별로 안 생기면서 되게 좋은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포민은 가급적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루리시티는 요즘 핫한 위고비랑 같은 계열 약입니다. 아, 그래요? 트루리시티는 이제 당뇨 쪽으로 허가상이 풀려 있기 때문에 당뇨일 때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근데 잘 구하셨네요. 왜냐면은 트루리시티 구하기 힘들어서 아, 그래요? 저는 회사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도 외래에서 많이 썼던 약인데 수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처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쓸 분은 많이 있는데 트루리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가 복부 내장 지방이 많거나 지방간이 많으면 인슐린의 약발이 잘 안 서고 이게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인슐린 약발이 잘 돌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방 해소가 중요해서 네. 이런 이제 트루리시티 같은 주사의 중요성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으시는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지만은 네.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약에 대한 좀 인위적인 도움은 조금 피하고 싶다 하시면은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당화혈색소라 이런 게 괜찮다고 하시면은 중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사실은 이제 조절이 된 분이라고 한다면은 의견을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거든요. 물론 조절이 안 되는 분은 CR도 안 먹겠는데
알아서 잘 미리 노력을 해주시고 관리되시는 분들한테는 약을 조절해보겠다 하시면 저는 의견을 들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최근의 수치를 가지고 놓고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주르륵님이 네. 원장님 등이랑 오른쪽 옆구리 통증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요. 신장에 3mm 정도 되는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네. 근데 부위가 왼쪽이라 무증상이면 지켜보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구리 네. 통증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돌은요 3mm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 소변으로 빠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다만 돌은 당연히 생기면 안 되죠. 생기면 안 되는데 내 몸에 왜 생겼을까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이 생길 수 있는 요인에서 벗어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몸이 탈수가 상태가 되면은 돌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좀 이제 좀 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게 돌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성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막내 아들인데 이제 위에 바로 있는 누님께서 재작년에 한번 신장결석으로 응급실 다녀오셨는데 어디서 유튜브 잘못 보셔가지고 고용량 비타민 C가 몸에 좋다고 동의 하나도 없으신데 그거를 고용량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돌 생겨가지고 아이고. 약 드시고 빠지긴 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의학적인 이유 살펴보면은 원래 소변은 약 알칼리로 되어 있거든요. 산성도가요. 네, 중성부에서 약간 알칼리로 되어 있는데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이 아스코르빈 산이니까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만 쓰이고 남는 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겠다 보니 네. 이 산성도를 건든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산성도가 바뀌면서 약 알칼리에서는 잘 녹아들 수 있는 물질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용해점이 바뀌니까 굳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2000ml 이상은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2000ml 네, 이상은 권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보시고 물 많이 드시고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신장 초음파를 보셨는데 오른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네. 신장에 대해서는 더 검사하실 건 없습니다. 해서 그런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고 있는 껍데기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그런 부분이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이제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네. 빠르게 살펴볼게요. HK 그린로즈님께서는 이제 고지혈증약 복용 후에 가수치가 오르셨대요. 약 복용 전에 정상이었는데 계속 네. 복용해도 될까요? 이게 의사 스타일이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간장약 복용시키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일단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 끼는 현상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 이 동맥경화증이 가중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 기술로서 이 동맥경화증을 약물로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자는 게 관리 원칙이라 보시면 돼서 네. 보통 이제 국내 진료 지침은 이제 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5가지 정도로 봐서 뭐 0개에서 1개일 때는 뭐 160, 뭐 2개 이상이면 130, 당뇨가 있으면은 100 이렇게 뭐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고 단순하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한다면 보통 130 기준으로 저희가 진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130보다 높은 상태니까 조절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 고지혈증 약은요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흔하게 쓰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성분으로 말씀드리면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진 않고요. 이 3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간 수치 상승에 영향이 적은 성분은요. 피타바스타틴하고 로수바스타틴 저용량이 좀 그럴 수가 있고 또 콜레스테롤 약을 우리가 다 스타틴으로 이미 끝나니까 스타틴이라고 하는데 스타틴 단독으로 제대로 된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간에 작용하지 않는 에제티미브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복합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간에 부담이 없이 콜레스테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타틴 자체가 중요해서 네. 스타틴을 무조건 많이 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 지침이어서 어떻게든 간장약 복용시키시면서 스타틴도 세게 쓰고 이렇게 했던 게 과거 지침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레이싱 트라이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스타틴을 세게 쓰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건가? 아니면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스타틴 용량을 줄이고 간에 의한 부작용을 줄여야 되니까요. 네. 줄이고 에제티미브를 붙여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건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스타틴 자체를 세게 쓰는 것만큼 이 스타틴을 줄이고 에제티미브를 같이 붙이는 게
얘네보다 열등하지 않다. 그냥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구테여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콩팥도 평생 쓰셔야 되고 간도 평생 쓰셔야 되는데 네. 간에 무리를 주면서 굳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100세 시대에 맞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치료 옵션들이 있고 아마 주치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 받으셔가지고 적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조커님께서 이제 식사에 대한 이야기,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마라탕이나 마카롱 아. 같은 자극적인 음식 드시나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좀 아까 염분 말씀드렸는데 짠 음식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이제 머릿속에 드러는 있으니까 음.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음주 사실인데 알코올 자체는 콩팥에 나쁘진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콩팥 보는 의사들이 이제 특히 저 대학병 교수님도 그렇고 술 많이 드시거든요. 솔직하게 네. 많이 드시는데 근데 이제 담배는 무조건 콩팥 안 좋고요. 술은 그런데 이제 제 느낀 부분은 요즘 술을 좀 많이 줄여서 거의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다음날 진료 없을 때만 보통 조금만 먹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제주분들이 특히 술을 좀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네, 또 한 번 시작했다면 끝을 보는 다 맞아.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너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내 몸이 힘든 시간들이잖아요. 숙취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좀 인생이 약간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이제 무식하면은 전 죄 짓는 걸 생각을 하는데 같은 이유로 제가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어가지고 진료하는 분한테 최선의 진료를 못하면 프로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나운서도 이렇게 준비 다 해오셔서 이제 열심히 방송해 주시는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술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일본 라면 엄청 좋아해요. 너무 되게 많죠. 엄청 맛있죠. 좋아하는데 일본 가면 꼭 먹긴 하지만 그래도 며칠 1년 365일 중에 며칠 안 되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들이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에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1년 365일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나쁜 것들이 루틴이 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가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죠. 그래야 삶의 낙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거지 일절 안 된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마카롱을 먹었는데 굉장히 찔리네요. 자, 오늘 이렇게 네. 닥터차와 함께하는 내과 톡톡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명의셔요 닥터차 선생님 네. 벌써 감사합니다. 시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술 크크크 하면서 또 공감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조금 이제 저희가 다음 타임에 방송으로 넘기다 보니까 네. 몇 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시간 관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달에 또 더 밝은 모습으로 연사차내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사차내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시간 차민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